중동 국가들의 국경선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집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영국은 여러 사람에게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 영토의 일부를 떼어서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영국이 여러 아랍 부족들과 맺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이슬람의 성지에 이단 유대교의 나라를 건립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권력자들은 중동을 4분 5열 분열시킨 서구 열강과 자신들의 신성한 땅에 국가를 건설한 이단 민족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슬로건으로 범아랍 민족주의를 외치며 아랍연합의 맹주를 자처하게 됩니다. 13세기 말 오스코 트류크인들이 갑자기 중동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는 자신들은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고 주장하며 유럽 기독교 이단 세력을 몰아내자고 기존의 아랍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면서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거듭했던 오스만 제국, 발칸반도,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지역 등까지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세금만 납부하면 억압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들을 모두 받아줍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이 약 500년 동안이나 유럽의 기독교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죠. 하지만 고인물은 언젠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건국 초기의 법률과 제도 등 국가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개막으로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중동을 통해 무역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재정이 어려워지며 국력이 약해지자 오스만 제국의 포용 정책은 도리어 약점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오스만 제국 영토의 각지에서 민족, 종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세금까지 내면서 복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꼬임에 넘어가 러시아와 전쟁한 덕분에 멸망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던 오스만 제국. 19세기부터 영국과 프랑스에게 자국 영토의 주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상태였죠. 20세기 무렵이 되자 영국이 노골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간섭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여러 지역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국경선은 이 시기에 영국의 입맛에 따라 정해진 것이죠.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쿠웨이트 역시 명목상으로만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1896년 무바라크 알-사바가 이복 형제인 무하마드 알-사바의 셰이크 자리를 차지한 후 오스만 제국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자 영국에게 도움을 청했고, 영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쿠웨이트의 외교권을 갖게 되고, 그 대가로 영국은 무바라크에게 정치 자금과 함께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했죠. 이 협약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1913년 영국과 오스만 제국이 맺었던 영국 오스만 협약에서 공식화됩니다. 쿠웨이트뿐만이 아니라 카타르 서쪽 해안에서 루바랄리 사막까지 이어지는 소위 블루라인이라고 불리는 선을 경계로 하여 오스만의 영토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이 오스만 제국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영국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만의 지배권을 빼앗습니다. 이어서 협약의 내용에 따라 1914년에는 오스만 제국은 영국이 요구한 바이올렛 라인에 동의하는데요. 지금의 예멘 지역이 이때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예멘은 1918년 독립할 때까지 자치권을 지닌 채 명목상으로만 오스만 터키 제국의 영토로 남게 되고, 남예멘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냉전 시대가 되자 독립을 주장하던 남예멘 사람들이 소련의 도움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이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남예멘과 북예멘은 1990년이 되어서야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영국은 아랍인들의 땅을 찢어놓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갈등을 낳고 있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증오심을 품고 있던 오스만 제국에게 선동질을 합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쿠르트 프리퍼는 오스만 제국의 스파이로 잠입하여 튀르크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대항하는 성전, 지하드를 수행해야 한다며 선동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합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전쟁 시작 후 독일의 편에 서서 연합국 측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이에 영국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인도가 바로 코앞이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에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불만이 많았던 아랍 부족들을 이용합니다. 1차적으로는 중동으로 보낼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후방을 교란할 군대가 필요했고,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승전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인 중동 지역을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적법하게 차지하기 위해 아랍인들을 연합국 측에 싸우도록 유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영국 정부는 베두인으로 구성된 수많은 아랍 부족들을 집결시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게 만들 만큼 영향력이 있는 아랍인이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영국이 선택한 인물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일대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던 핫신 가문의 알리 빈 후세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를 잘 설득하면 중동의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에게 반란을 일으키리라 판단했던 거죠. 이집트 주재 고등판무관 헨리 맥마흔은 후세인에게 1915년 1월부터 1916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의 국가 건국을 돕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중동의 아랍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랍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정보원으로 보내 그들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집트의 영국 정부는 로렌스라는 인물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상반되는 별명을 가진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들로부터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업적은 20세기 최고의 논란의 대상 중에 하나이죠. 제국주의의 하수꾼이자 아랍 부족들의 친구이자 조력자, 옥스퍼드 대학교 사학과 수석 졸업을 하였고 사람과의 관계를 꺼려서 악수도 거부할 정도로 아웃사이더이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역사와 문화에 아주 관심이 많았죠. 그는 1910년부터 메소포타미아 유적 발굴에 참여하였다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랍 지역 지도를 제작하는 정보 장교로서 카이로에 파견됩니다.